안녕하세요. 딸방책방 DJ 앨리스입니다. 벌써 연말입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영어 공부, 또 독서, 금연과 함께 운동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실용적인 운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 운동을 찾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조언과 꿀팁, 또 경험을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해보고 싶은 운동 한두 개 좀 생각해 보시고요. 가능한 시간과 예산을 고려해서 시도해볼 만한 작은 목표를 세우시고 실제로 운동하는 경험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진성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저희 함께 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은 좀 실용적인 운동 팁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 책 처음에 요즘에 이런 운동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책을 처음에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출판사에서 연락이 올 때 어떤 요런 트렌드나 변화를 읽고 이런 책은 팔리겠다라는 싶은 판단이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지 기대는 어땠는지.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이런 책이 많이 나오는 만큼 이제 시류라는 게 있죠. 시류라는 게 있어서 저한테 처음 이제 운동 에세이를 써보자고 출간 제의가 왔어요. 출간 제의가 왔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반려를 했어요. 저는 운동을 잘 하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뛰어난 운동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운동을 하기 싫다. 여전히 근육도 지금 미달이고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제가 운동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반려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미팅을 해서 이야기를 발전을 시켰고 결국에는 하기로 해서 이제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생활로서의 운동 그리고 굉장히 어떤 경지에 오르지 않아도 그냥 실패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좀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하는 이야기를 좀 같이 담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쓰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책을 쓰고 지금까지 운동 경험을 돌아보고 주변의 친구들을 관찰하고 이러면서 저도 제 생각보다 좀 더 할 얘기가 많고 어쩌면 제가 그냥 무심히 흘려보냈던 제 지난 경험들에 이제 좀 더 해석을 입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했죠. 요즘에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이게 벌크업된 여성의 또 다른 강요는 아닐까라고 걱정했는데 요즘엔 또 더 다양한 이야기들 또 몸에 대해서 다른 확장도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요즘에 좀 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 관심 있게 좀 새롭게 본 이야기들이 좀 있으실까요? 뭐 팟캐스트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몸에 대한 책도 될 수 있고. 네, 일단은 이제 자유롭게 보면서 그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같은 경우가 저한테 그 책인가요? 이제 그것도 축구 김원비 작가님이 쓰신 건데 여자들이 축구하는 얘기여서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정말 제목 그대로 굉장히 우아하고 호쾌하고 여자들이 축구를이라고 하는 어떤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한테 꽤 이제 신선하고 그리고 굉장히 인기도 많았어요. 그 책이. 이제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재밌어 하면서 뭔가 되게 남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스포츠의 영역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즐거움과 운동 가능성을 펼치고 있는 여성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마이너하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분야도 들여다보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어떤 재밌는 시도와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를 좀 많이 구경을 하는 편인데 직접 안 가고 구경을 한다는 점조차 이제 아가리 운동러다운 면이랄까. 아가리 다이어트 아가리 운동러 누워서 맨날 오늘은 운동하러 가야 하는데라고 말하는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여가여배 같은 여자가 가르치고 배우는 그 시리즈도 있고 제가 그 건국대 쪽에서 스케이트보드를 여자분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모임도 봤어요. 그것도 저는 제가 아무래도 발이 안 좋다 보니까 부상 위험이 있어서 신청을 못했는데 스케이트보드나 아니면 여자 야구, 여자 이제 불꽃 패미액션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여자들 농구하는 모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모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이제 그런 모임들을 관찰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요즘에 관련된 책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이랑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최근에는 어떤 친구가 뭐 유도를 시작했는데 제 주변에 유도하는 애 걔가 처음이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떤 건지 또 물어보고 또 이제 누가 폴댄스 한다 그러면 가서 이제 폴댄스 얘기도 구경하고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체험, 간접 체험 같은 거를 이제 하면서 다니죠. 예. 근데 그만큼 이렇게 다양한 운동들이 새삼 관심만 가시면 네. 이미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만들어내는 뭐 SNS의 이야기라든지 그러면 또 다양한 이미지도 운동하는 여성의 이미지도 또 많아질 그쵸, 것 같고 그쵸. 되게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아까 그 다른 그 헝거라는 팟캐스트에도 네.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네. 저는 몸에 대한 되게 다른 이야기 실제 여성이 느껴지는 몸의 이야기가 또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반가웠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좀 그때는 하셨어요? 헝거라는 프로그램 출연하셨을 때? 그때 헝거에서는 제가 그날 가기 전에 3군데 정도를 읽으려고 마음을 먹고 가서 그날 좀 즉흥적으로 골라서 정확히 어떤 부분을 골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주로 그 팟캐스트에서는 그 록산게이가 이제 몸집이 굉장히 큰 여성이어서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이제 매니큐어를 발라주려고 할 때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했던 파트를 읽은 경험에 기반을 해서 제가 어릴 때 지금은 이제 그냥 보통의 키인데 어릴 때 이제 키가 굉장히 크고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굉장히 크고 좀 눈에 띄게 큰 편이어서 그런 거를 제가 항상 좀 부끄러워하고 제가 좀 어딘가 아동인데도 귀엽지 않고 아동복을 입을 수 없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적절한 여자의 몸이 아니라는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 그리고 오히려 또 나중에는 이제 2차 성징을 겪고 발달을 하면서는 내가 너무 여자처럼 보일까봐 어떤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냥 어떤 내 몸의 어떤 성적인 상징만을 먼저 읽어낼까봐 느낀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많이 했었죠 그때. 지금 몸 이제 또래보다 어렸을 때는 훨씬 더 키가 커셨던 얘기 해주시는 거 보면서 그 모델 한혜진이 했던 얘기가 많이 생각나고 네. 그 당시에 또 키가 컸고 또 이제 선생님들보다도 비슷한 키고 그래서 본인을 이제 중학생이나 아이로 봐주지 않았던 본인은 아이인데 이 성인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선들이 되게 견디기 힘들었다는 얘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공황장애였을 것 같다라는 몸을 되게 한껏 작게 숨겨서 만들고 또 쉬는 시간이면 남자애들이 와서 키를 쟀던 경험들 그런 것들 얘기했던 것도 같이 기억이 나고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뭐 지금은 키 큰 거를 여학생들도 되게 좋은 것으로 키를 뭐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 키의 기준도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만 적당히의 키도 기준이 있는 거라서 지금이라고 그 여자애들이 그렇게 당당할까? 키 큰 거에 대해서 그렇지 그쵸.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뭐 몸에 대해서 뭐 다이어트나 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가고 있다는 게 되게 반갑고 이런 것들도 계속 될 것 같고 이어질 것 같아서 좀 되게 기대가 돼요. 그리고 지금 작가님께서 여러 이제 통로를 통해서 이제 독자님들 또 만나실 것 같고 그 중에서는 여성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이게 스스로 몸이나 운동에 대해서 고민을 당연히 다 해보신 분들일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서 자유롭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분들의 또 반응은 어떠한지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 또 있으시면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책과 관련해서는 북토크를 2번 했고 그때 이제 했었던 이야기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본인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마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운동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걔의 운동은 굉장히 필요 없는 거. 너는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라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다이어트를 운동의 목적으로만 보면 마른 사람들은 당연히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20대 초반에 되게 친한 친구랑 같이 운동을 다니기 전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마르고 날씬한 친구가 굉장히 운동에 집착을 하길래 제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운동의 기능이나 목적에 대해서 되게 획일화되어서 생각을 해서 자기가 심지어 좀 아프거나 뭐 체력이 딸린다는 걸 느낄 때도 사람들이 근데 운동을 하지 마라. 너 지금 딱 가냘프고 예쁜데 근육 생기면 거기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히려 이 친구를 제어하는 경험을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자기도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자기는 안전에 대한 불안이 너무 커서 운동 공간을 고를 때도 좀 두려움이 많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의 몸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 때문에
뭐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꾸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의 콤플렉스를 자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옷을 입었을 때 티가 안 나, 구구절절하는 거의 거죠. 재고백 수준 아니에요? 구절절하는 거죠. 내가 옷을 입었을 때 그렇게 티가 안 나지만 사실은 어디에 살이 되게 많다 이런 실망하지 식으로. 마.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그런 자기 검열 같은 거를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거의 고민을 미안해하는 수준 아니에요? 예, 나눠주시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북토크에서 어떤 분 중에 본인이 다니는 헬스클럽이 주민들 그 4, 50대 여성들과 그 헬스클럽 근처에 아이돌 기획사가 많아서 굉장히 어린 10대 중후반,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많이 와서 연습생들인 굉장히 거죠? 양분화되어 있는데 너무 재밌다. 운동센터가 거기 너무 재밌다. 그 공간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어. 어떤 이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어리고 젊은 육체를 가진 친구들은 당연히 개인 딱 붙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운동복을 갖고 와서 운동을 하고 그 중년 여성들은 당연히 헬스클럽에서 지급하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들어가서 등록을 할 때도 헬스클럽에서 너무 당연하게 이 친구한테 옷을 안 주는 거예요. 뭐 머리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져와서 입겠거니 하는 거예요. 너도 네 몸매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하겠거니. 젊은 축이니까. 젊은 애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한 얘기를 하면서 운동을 할 때도 단순히 이 운동복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죠, 사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좀 독자분들이 얘기해 주는 걸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같이 또 고민을 해보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을까, 타개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 그분들은 왜 굳이 작가의 만남에 오셨을까요? 얘기할 데가 없었을까? 운동 얘기를 같이 할 만한 사람들 만나러? 네, 저도 사실은 그런 데를 좀 많이 쫓아다니는 독자의 입장이기도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일상에서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할 때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답답함과 자기가 이야기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는 감각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복과 안정감의 동기인 것 같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항상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외로웠던 거는 제가 관심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20살이 되면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면서 주로 이제 행복함을 느끼고 항상 우리 서로 안전지대가 되어주자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갑자기 살이 쪄서 나타났을 때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고 또 어떤 친구가 이제 뭐 어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뭐 누군가에게 부차별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화를 내주고 네가 예민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잘못이 없다는 걸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어떤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30분이고 40분이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귀 기울여 듣고 이야기하는 그 감각이 사실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쫓아서 이제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북토크에 오셨을 때 제가 항상 시작할 때 이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안 알고 있다. 여러분 오기 한 30분 전까지 1시간 전까지 갈까 말까 그냥 노쇼를 낼까 고민한 거 알고 있다. 왜냐하면 저도 수많은 북토크를 신청하고 안 간 적도 있고 또 가기 전에 운동 갈 때처럼 너무 귀찮은데 그냥 가지 말까 했다가 왔더니 또 생각보다 좋아서 이제 좋아하면서 갔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같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행사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행사에서 사람이 정말 없을 때도 있어요. 모객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엄청난 인기 작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한 명이라도 이제 신청을 하면은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얘기하고 또 여러분이 저한테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이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북토크를 하고 있죠. 단지 작가를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운동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다이어트 말고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싶어서 오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답답한 게 있는데 이제 같이. 근데 마땅하는 주변에 어떤 친구들과 얘기하면 뭔가 잘 재밌지가 않은 운동 얘기가. 그래서 그런 나랑
이 운동 얘기를 해보고 싶은 작가를 만나러 오러 또 그런 것들을 같이 읽은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되게 재밌는 분들이 모이실 것 같고 되게 재밌는 모임일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최근에 또 어떻게 독자들과 만나셨는지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아까 시작해서 이제 실제적인 운동 팁들 위주로 또 가능하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몇 가지 운동을 좀 이거 좀 해볼만 하겠다 두세 가지 좀 뽑아보실 수 있게 같이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운동을 할 때 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결국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필요를 정확하게 하고 또 나의 수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무릎이 약하다거나 부상이 약하다거나 오히려 어떤 부분 강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내가 운동을 왜 하고 싶을지 당연히 다이어트 말고는 사실 다른 이유를 내 안에서 찾아내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고 운동 경험이 적을수록 내 몸이 어떤 부분이 강하고 약한지 알기도 되게 어렵고 사실 저도 운동을 했다가 이제 쉰 지가 좀 됐는데 이제 하는 거라고는 걷는 거랑 밥 먹을 때 이제 수저드는 일 키보드로 이제 자판 많이 치면 손가락이 아프다 이 정도밖에 몸이 인식하지 않고 어디가 아프지 않으면 몸을 사실 인식하지 못해서 내가 언제 몸을 휘둘러 봤나 내 몸은 어떻게 어디는 강하고 약했나 라는 되게 희미한데 정말 체력이 떨어졌던 걸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운동 목적을 나에 맞게 잘 하는 거 또 내 몸의 상태와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좀 간단하게 걷는 거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거죠. 사실은 고강도 근력 운동이나 아니면은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굉장히 무릎이 나한테 안 좋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일 먼저 이제 걷기를 추천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걷기를 좀 해보시면서 그러면은 자신의 몸에 약한 부분이 좀 파악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원래는 걷는 걸 좀 좋아했었는데 제가 좀 어느 여름에 이제 버켄스탁을 신고 되게 오래 많이 걸어 다닌 날 다음 날 이제 들어 누운 거예요.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그때 이제 처음 걸려가지고 병원에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의 여러 가지의 그 취약점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발이 너무 이제 안 좋아서 갔더니 환자분의 발이 이러저러해서 족저근막염 같은 게 되게 잘 걸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버킨상을 신고 여름에 그걸 신고 이제 걸어 다닌 거죠. 계획 없이 나갔다가 이제 오래 걷게 됐는데 물론 저처럼 이제 걷기를 통해서 어디를 부상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걷다 보면 걷는 건 괜찮은 분들이 있고 무릎이 아프다거나 발목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걸을 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디가 좀 약하구나라는 거 걷는 게 좀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러닝을 조금 이제 해보시면 러닝을 좀 해보실 때도 내가 지구력은 좀 있구나. 정말 10초도 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정도는 뛸만한데 라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러닝의 그 페이스가 동영상별로 되게 다양해요. 예.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따라해 보시면서 러닝을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디 혹은 뭐 간단하게 체험 PT 같은 거 요즘에 이제 하게 해주니까 그런 걸 하면은 이제 골반이 틀어져 있다거나 그런 거 진단을 받을 그런 수 것들 있으니까. 얘기를 해줘요. 골반이 틀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회원님 어떻게 등 근육이 하나도 없을 수가 이런 말 한다. 저 같은 경우는 등 근육이 거 아닌가요? 등 근육이 없어서 있나요? 저는 데드리프트도 거의 그걸 시도해 보는데 거의 몇 개월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등 근육을 쓰는 법부터 이제 시도를 하는데 저한테 제 등에 손을 얹고 자기 손가락을 끼워 보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여기다 어떻게 힘을 주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경험이 좀 조금씩 하나씩 이제 진단을 하는 느낌으로 혹시 평소에 아프신 부분이 있었다면 물리치료 같은 걸 할 때 물리치료사분들한테 조금 물어보세요. 저는 이것저것 치료 받으면서 물어봤었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선생님 제 몸은 저는 어떻게 하나요? 해야 하죠? 그럼 이제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피하시고 이런저런 운동은 어쩌고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를 조금씩 주세요. 그래서 굳이 막 PT나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뭐 치료를 받으러 가셨다가 의사분이나 물리치료사분들한테 물어보시거나 간단하게 이제 러닝이나 걷기를 하면서 좀 이 정도는 할 만하다라고 하면 강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찾아보셔도 되고 보기에 되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살짝 물어보고 혹시 그거 하다가 이제 제일 많이 있는 부상 같은 게 있냐 이런 거 이제
저 아는 언니 같은 경우에는 스피닝을 하다가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게 허벅지에 들었는데 맨날 까먹고 무슨 근육이 되게 급격하게 용해되는 녹는 증상이 건가요? 있는데 너무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해버리면 그게 남자분들은 헬스 하다가 많이 실려오고 여자들은 스피닝 하다가 많이 실려온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걸 무리하게 해서 굉장히 이제 이제 빨리 뭔가 효과는 보고 싶으니까 예,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유행하는 유행하고 거니까. 그리고 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1시간 동안 나를 강제로 끌고 가줄 것 같고 게으른 나를 이제 맡겨 또 놓으면 첫날 또 얼마나 열심히 네, 해요. 이제 또 전력 질주하잖아요. 어.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였던 거죠. 건강이나 체력이. 그랬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뭔가를 할 때 그 반의 어떤 기본 수준을 따라가려고 하진 마시고 체험 같은 거를 해보거나 아니면 하는 사람들의 후기 같은 거 하다못해 인터넷 서치라도 좀 해보시면 저는 아쿠아로빅 할 때 서치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아쿠아로빅을 할 때는 어머니들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른들의 해치지 질서, 마라. 선배님들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절대 뉴비 주제 센터로 들어가면 안 된다. 끝자리 야서라. 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숙지를 하고 갔어요. 저는 거기에서 그 커뮤니티의 불화로 그만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뭐 똑같은 모자를 써야 된다면서 모자를 뭐 강매를 했다 이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최대한 이제 모든 것을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아쿠아로빅 복과 이런 걸 구비를 해서 가서 8시에 정각에 수업이 시작하면 7시 58분까지 기둥 뒤에 늦으면 숨어 안 돼. 있다가 왜냐면 일찍 가면 스몰 토크를 해야 될 수도 아. 있으니까 7시 58분까지 기둥에 숨어 있다가 음악 나오면 이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말할 틈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막 포세이돈에게 쫓기는 것처럼 뛰어 이제 물속을 걸어 도망을 갔는데 그런 식으로 좀 서치를 해서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다치는 후기 같은 게 올라와요. 다친 후기 그다음에 뭘 했더니 몇 달 하다 그만뒀다 뭐 이런 것들이 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운동 후기라도 좀 검색을 해보시고 조금 간을 좀 보시면서 이제 들어가기를 추천을 합니다. 아니 되게 생각보다 내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다는 네, 맞아요. 생각을 했고요. 네. 하다가 알게 되기도 하고요. 약간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평소에 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면 이미 충분히 좀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는 책에서 그 대한체육회 뭐 체력 검진 하셨던 네네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짜인가요? 공짜예요. 저도 이거 SNS에서 알게 되게 좋은 됐어요. 정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SNS에서 알게 돼서 이거를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 그 운동 선생님도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운동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하고 왔어요. 선생님이 운동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2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게 뭐예요? 이러길래 선생님 이런저런 건데 선생님 가보세요. 선생님 1급 나올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정상성에 어느 정도 기반한 지표이기 때문에 급수에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거기에서 되게 지구력 그다음에 뭐 민첩성, 순발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항목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내가 뭐는 잘하는데 뭐는 좀 약하고 그리고 나서 그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트레이너랑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민첩성을 좀 높이고 싶은데 하면 상담을 해요. 두 명이서 한 조를 이뤄서 운동을 하고 한 명씩 부담스러워. 상담을 해주는데 저랑 제 파트너는 같은 2급이 나와서 상담을 같이 다행이네요. 해주더라고요. 같이 해주는데 제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다 높았는데 그분이 유연성이 떨어져서 2급이 나온 거예요. 하나라도 2급이면 다 2급이거든요. 가혹한 기준이야.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면 유연성이 잘 나오는가에 되게 심도 있게 상담을 했고 그래서 그럼 트레이너분이 이제 사실 유연성은 진짜 유연한가 보다 그냥 여러 복근 힘을 얼마나 잘 써서 이렇게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는 복근을 잘 늘려야 이게 이렇게 유연한 거죠. 멀리 밀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거는 생각하고 자꾸 등을 구부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세세하게 가르쳐 되게 좋은 주거든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들으면서 내가 좀 다음에 운동을 할 때는 어디에 보완을 신경을 하면서. 쓰면 좋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우는 계기였죠. 그거는 저는 크게 뭐 급수의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제 그냥 운동 계기로서는 괜찮은 것 같은 게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퀘스트와 그 깨겠다. 컴플릿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한 단계 위로 받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몇 개만 더 했으면 이제 1급인데 야. 다음에는 그럼 조금 더 뭐 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죠. 저는 음. 오래 달리기 할 때 저는 힘들면 바로 포기하기 때문에 조금 지자마자 바로 포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1급 받으려면 막 1급을 받으려면 정말 피토할 때까지 뛰어야 어. 되는데 저는 그런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약간 피맛이 나기
시작할 때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30분 정도면은 끝나는 것 같아요. 운동 왜냐하면은 시간? 예, 악력 테스트 이런 건 진짜 막 10초 만에 끝나고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도 이제 1분 정도 걸리고 제일 그나마 좀 오래 걸리는 게 그 지구력을 테스트하는 왔다 갔다 달리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뭐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기에 저기까지 왕복을 시키는 걸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럼 상담 시간은 몇 분 정도? 상담 시간은 한 20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 계획하시고 1시간 정도 잡고 예, 운동화랑 이제 운동복 챙겨서 가시면 되는데 국민 체력 측정 100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검사할 수 있는 곳이 떠요. 예. 인기가 많아서 원하는 지역에서 하려면 좀 미리 그렇더라고요.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번 검색해봤는데 서울에 몇 개, 뭐 제주도엔 하나더라고요. 그러다 서울에 가장 많고 뭐 야간 진료가 야간에 가능한 데가 있고 뭐 어떤 날은 외부로 나가셔서 하기 때문에 스케줄이 아예 없는 날도 있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몇 등급에 있냐기보다는 내 몸의 전체 밸런스를 같이 본다는 느낌으로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강점과 또 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찾으실 때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하셨을 때 한번 해보시고 운동을 마칠 때 어떤 운동이 끝날 때 또 다시 한번 체크업을 해보시면 운동의 효과, 효능을 또 다시 느껴보실 수 있는 그것도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라고 하니까 네. 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귀찮긴 한데 네. 그것도 되게 또 나름 괜찮은 경험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우리 운동에 내 수준을 알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수준을 알면 취약점을 알면 부상의 위험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운동 첫째 날 제일 되게 열정 넘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옆에 사람 하는 거 다 똑같이 네. 하고 싶고 뒤처지지 않은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 몸의 수준에 맞게 하겠다. 딱 마음을 먹고 시작하시면 되게 부상 위험도 적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갑자기 산티아고 막 갑자기 걸으시고 네. 몸에 들어놓고. 대한 거리 없이 갔다 와서 막 뭐지? 다 무릎 나가시고 네. 이런 것도 저도 스피닝 그냥 바로 들어가요. 네. 바로 했는데 그때 뭐 제 몸이나 체력에 이런 거 없이 그냥 고강도니까 빨리 내가 네. 원하는 목표에 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사실 선택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우연히 다행히 부상이 없었지만 사실 네. 크게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고 그쵸. 생각이 들어요. 뒤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뒤지고 싶지 않아요. 마녀 체력을 보면은 그 마녀 체력에서 이제 그 아이의 초등학교 운동회 가서 아버지들이 이제 뛰는 달리기를 하는데 그렇게 선생님들이 아버님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무리하고 싶죠. 준비 땅 하자마자 그 본능대로 뛰쳐나가서 이제 크게 넘어진 거예요. 그 작가분의 그 남편분이. 근데 이제 본인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이제 그때 깨달은 자기 머릿속에 상상하는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인간이 이제 나이가 되면 노화를 하고 신체 기능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른 채로 이제 뛰어나가서 크게 넘어진 이제 경험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계속 매년 바뀌었죠. 매년 그런 아버님들은 바뀌었죠. 제발 하지 마세요. 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무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정확히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거가 저는 항상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아야 되고 자기가 남들과 같을 순 없고 꼭 남들만큼 할 순 없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 몸의 상태를 아는 게 생각보다 몸의 운동 종목을 결정할 때나 어떤 계획을 목표치를 정하는 데도 되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단계인데 대부분이 건너뛰는 단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운동을 시작할 때. 그리고 제가 이 책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운동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되게 한 달 만에 하고 안 나간 뭐 헬스 끊고 막 3번 나가고 2번 끊고 안 나간 것도 있었고 뭐 돈 3개월 냈으니까 3개월 돈 낸 만큼은 가겠다 해서 갔던 경우도 있고 가장 오래 했던 게 한 8개월 정도 실내 암벽 등반했었거든요. 그게 가장 재밌었기도 하고 퇴근하면 빨리 가고 싶어지는 유일한 운동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짧게 운동 특히 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 의지가 약해서라고 생각했는데 혹은 내가 살을 빼고 싶지 않구나 사실은 뭐 이 정도 내가 별로 급하지 않구나 이렇게 하고 마음을 그냥 내 개인적인 탓을 하고 넘어갔던데 생각보다는 그 공간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일단 재미가 없는 게 가장 맞아요. 치명적이고 그 자전거 사이클 탈 때도 그 분위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나랑 안 맞는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다 같이 미친 듯이 달려하는 게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고
나는 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선생님하고도 안 맞을 수 있잖아. 네, 합의. 네. 이거는 좀 부담스럽다 해서 나오고 그랬던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 가장 오래 했던 거는 실내 암벽 등반이었는데 그 운동도 그렇고 그 공간도 저한테 되게 잘 맞는 공간이어서 사실 운동 오래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는 방송 댄스였는데 재밌긴 한데 그 안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근데 그걸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안무를 배운다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못 쫓아가도 그냥 재밌게 즐기면 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빨리 하는데 내가 늦춰지면 내가 약간 민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만큼을 배워야 오늘을 그래도 한 10초 정도 칠 수 있는데 하나도 못 치고 나왔다. 이게 되게 갈 때마다 스트레스더라고요. 빨리 익혀야 되는 부분. 그리고 너무 이제 잘하는 사람과 내가 비교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이 되게 성격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구나. 성격별로 잘 맞는 운동, 그렇지 않은 운동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 커뮤니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성격별로 좀 맞는 운동이라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커뮤니티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혹시 그런 것들 있으시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생각보다 성향과 성격이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꾸준히 하게 하는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제가 제일 못 견디는 거는 여럿이 똑같이 뭔가를 하는데 제가 되게 뒤처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정말 못 견디는 게 이제 춤이나 이런 뭐 줌바나 뭐 이런 다 같이 똑같은 동작을 우르르 하는데 제가 춤을 되게 못 춰서 그러니까 거기에 재능이 없는데 그걸 되게 창피해 하는 거예요. 창피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 하고 남들은 다 이걸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전혀 그걸 따라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헤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시간이 되게 벌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집중할 수 없고 너무 창피하고 선생님이 나만 보면 다가오면 진짜 막 싫고 예, 가르쳐 미칠 것 주려고 같고, 하는 것도 예. 싫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결국에는 그런 운동에서는 다 이제 탈락을 했는데 제가 아쿠아로빅을 했을 때 굉장히 저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는 허우적거려도 똑같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동작을 틀려도.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간단한 동작을 앞에서 선보이는데도 저는 좀 몸치기 때문에 그거를 가끔씩 바로 따라하지를 못해요. 근데 어차피 물속에서 어깨 밑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끔씩 선생님이 하는 동작을 제 몸이 똑바로 출력을 못할 때도 그냥 대충 허우적거리거든요. 마치 똑바로 하는 것처럼. 그 다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가면서 밑에서 되게 복잡한 동작을 하고 있으면 저는 일단 오른쪽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그냥 몸을 앞뒤로 흔들어요. 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내가 틀렸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하면서 할 수 있고 얼굴만 열정적이면 예, 되는 거 얼굴만 아니에요? 열정적이고 어깨만 열심히 이렇게 방향만 안 하면 돼요. 틀리고 예. 가면 방금 안 틀려. 가끔 방금 틀려서 마주오면 약간 민망한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스피닝의 분위기도 말씀하시지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그 운동과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집단들이 있어요. 소위 요즘에 이제 저는 완전히 인싸서 나누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소위 말하는 정말 인싸들의 분위기와 운동이 넘치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서로 다 막 이름 알고 막 화이팅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너도 해! 뭐 한다 누님 뭐 하세요 이러면서 막 그럼 시선 집중되고 리더가 막 이런 있잖아요. 리더가 있고 거기에 되게 오래 있었던 사람이 있고 제가 다니는 아쿠아로빅 바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를 따라서 아쿠아로빅을 시작한 친구는 거기는 너무 아쿠아로빅 선배들이 고인물이어서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자기들끼리 한대요. 그러면서 이 뉴비를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올가매어 오는 거예요. 뉴비를 정말 코너에 몰아놓고 무리화시키던지. 질문을 하고 뭐 드라이기도 못 쓰게 하고 약간 그런 어떤 그 텃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심해서 대단하시네. 처음에는 좀 맞추다가 이제 본인 그만뒀다고 하는데 저도 그 정도였으면 저도 못 견뎠을 것 같긴 한데 그걸 또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뚫어준다고 생각할 수도 예, 있고 잘 그래서 맞는 제가 아쿠아로빅 반에서 저랑 나이가 비슷한 여성분이 딱 저 포함 2명 있었는데 정체성이 확고했어요. 한 분은 임산부였고 한 분은 웃으면서 이제 귀엽게 스몰 토크를 잘 해주시는 그 두 분이었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어디에도 끼지 않고 맨날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임산부는 누가 봐도 이제 정체성이 확고하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대충 파악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호의적으로 잘 해주시고 그 다른 분은 좀 싹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필요하면은 제가 하고 싶으면 싹싹하게 잘 할 수 있는데 약간 낯가리는 자아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낯을 가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친해지면 너무 저의 그
어른들이 구경하기 좋아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잘 갖고 있잖아요. 제가 결혼도 안 하는데 잔소리 해주고 싶은. 그래 결혼도 안 하는데 이 시간에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일은 할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데 제가 계속 이제 피해 다녔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는 분들은 또 되게 재밌을 수 있어요. 또 운동의 어떤 그 어쨌든 기본적으로 호의를 갖고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싶다거나 암벽 등반하다가 이제 갑자기 모르는 분이 물 먹여줘가지고 이제 물 먹고 살아난 제 친구들이 이야기 뭐 이런 거를 해주면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돌봄에 익숙한 분들이어서 익숙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하는데 혹은 이제 남자분들이 많은 주짓수나 이제 갔다 온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데 뭔가 그런 되게 이 친구를 공주님이나 홍일점으로 취급하는 오바육바 물론 동등하게 대해주지 않지만 오바육바하는 그 분위기도 너무 짜증나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거기에 있는 관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거기 직업이니까 그냥 뭐라고 자기를 이제 공주 취급을 하고 뭐 이래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가만히 있는데 본인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짓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거기에 대충 전략을 맞춰서 좀 맞추는 분도 있고 난 근데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운동 커뮤니티 분위기라는 거는 사실 들어가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고 저는 사실 배드민턴을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 서울에서 이제 배드민턴을 하려면 웬만하면 가서 이제 어르신들의 주전자를 나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 일단 이제 배드민턴 체육관에 가는 거는 포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놀고 좀 어떤 소위 말한 좀 텃세가 있거나 좀 수직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그게 나한테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가 아니다 하는 분들은 좀 그렇게 활발하게 같이 팀플로 하는 운동도 되게 재밌어요. 재미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좀 아무래도 또래나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많은 운동 지역을 고르시면 대체로 이제 좀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좀 그런 운동을 하면 좋고 홈트로 가는 건가요? 네, 홈트가 진짜 힘들어요. 홈트야말로 정말 저는 운동 선배 극강이라고 생각하는데 뭘 해도 성공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 이전 직장 동료가 홈트를 했었는데 본인이 정말 꾸준하게 이제 뭔가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의 운동 과제를 수행하는 거에 부담이 없고 오히려 그런 거를 안 하면은 뭐 불안하다. 뭐 이런 사람들은 홈트를 하면 사실 제일 좋죠. 홈트를 하는 거 제일 좋고 뭐 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하는 게 제일 좋다. 혹은 나는 무조건 강제로 누가 끌어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룹 수업을 돈을 내야 다녀요. 운동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룹 수업을 다니는 게 전 누가 이제 끌고 가면 끌려가거든요. 근데 절대 스스로를 끌진 않아요. 절대 스스로를 끌진 않고 절대 절대 혼자 뛰지 않아요. 너무 강조하셔서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성격과 그 커뮤니티의 분위기 저는 또 막 해야 되면 또 막 으쌰으쌰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다닌 필라테스 중에는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와서 다 같이 얘기하고 이런 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저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의 분위기와 거기에 온도 그리고 선생님이 그 추구하는 운동의 방향이나 그 반이 추구하는 목표 같은 게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나 패쉐이밍 발언을 많이 하는 강사나 언제까지 뚱뚱하게 살 텐가 뭐 이런 인간판을 세워놓은 헬스장에서 과연 우리가 행복하게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나가면 되겠다. 그런 데에서 과연 우리가 좀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나를 탈출해야 되는 몸으로 보는 사람에게 내가 운동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막 또 깊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이 나요. 겁이 나서 두려우니까 그냥 이제 한 번씩 이제 후기 같은 것도 좀 찾아보시고 요즘에 학원에서는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리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그런 동영상을 올리는 곳들은 좀 이제 서로 친하고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인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는 것도 회원들이 이제 오케이를 해주고 또 카메라가 있어도 거침없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은 약간 운동 동영상을 막 올리시네. 이곳은 약간 좀 파이팅 넘치고 나 같은 좀 낯가리는 사람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나는 은밀하게 운동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좀 그런 데는 거르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것저것 간을 보면서 구경을 하시면 좋아요. 요즘엔 또 워낙 그래도 정보의 접근성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성격별로 운동도 되게 다른데 네. 어떤 운동에 따라서 주로 하는 커뮤니티도 되게 연령대, 성별도 되게 정해져 있을 것 같고 특히 되게 시간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월요일 낮 시간에 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다른 사이클을 노동 사이클을 형태가 다르거나 이런 사람들도 모여지게 될 텐데
그래서 생활에 맞는 운동 루틴이라는 것 개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침형 인간, 뭐 저녁형 인간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사람에 따라서 아침에 하는 게 운동에 오히려 능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후에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업무 형태나 일을 하는 형태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어떤 걸 고민하면서 생활 루틴에 어떤 시간표를 짜서 운동을 넣을까 뭐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거나 뭐 여러 시간대를 좀 다양하게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음. 곳이어야 하고 조금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해요. 저녁에 볼일을 다 보고 약속이 있어도 대충 약속을 좀 빨리 끝내고 운동을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제가 8시 반 수업을 들을 때는 결석이 좀 잦았어요. 이제 저녁에 밥 먹고 놀다 보면 순식간에 8시가 되거나 좀 퇴근하고 민기적거리다 보면 이제 8시가 됐는데 아직 일을 못 마쳤거나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늦은 시간에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또 저랑 달리 제 친구는 무조건 아침 운동. 왜냐하면은 퇴근을 하고 나서 뭔가 그거는 자기 시간이었으면 좋겠대요. 다른 뭔가를 하고 싶지 않대요. 그냥 본인이 계획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 예를 들어 뭐 저녁 약속이든 뭐든 휴식이든. 그래서 본인은 그냥 무조건 아침 운동을 선호한다고 하고 대신에 이제 아침 운동을 하면 좀 고강도 운동 같은 건 힘들겠죠. 일단 수업 시간표도 좀 찾기 힘들고 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일하는 지 얼마 안 돼서는 그래서 이제 아침 운동을 혹시 원하시면 저는 근데 잠이 많은데도 아침 운동을 시작하면 또 가기는 가요. 왜냐하면 전 제가 그 아침 운동을 의지가 약해서 갔다라는 건 또 싫어하거든요. 이상하게 저녁 운동 빠지는 건 되게 잘 빠지면서 이상한데? 아침 운동을 빠지면 이상한데? 이건 아침 운동을 빠지면 제가 약간 패배한 기분이 들어요. 정말 지 맘대로죠. 정말 지 맘대로인데 그래서 아침 운동을 하면 또 열심히 가요. 아침 운동하면 또 열심히 가는데 조금 체력이 좀 딸리는 분들은 아침 운동을 하고 나면은 혹은 인슐린 수치 같은 게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좀 건강 아침에 운동하면 공복에 가능성이 높으니까 건강이 보통 공복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아쿠아로빅이었으니까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수영을 하면 굉장히 사람이 힘들거든요. 물론 그게 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어쨌든 뭐 인슐린이나 이런 건강에 조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한다거나 운동하기 전에는 최소한 뭘 좀 먹는 게 좋다거나 이런 건 좀 알아보시고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좀 낮 시간에 또 할인을 많이 해주거든요. 회원이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노리고 있긴 한데 이제 노리고만 계신 거예요.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이제 순수히 저녁 운동을 하고 있긴 한데 멀리 있는 곳도 되게 꾸준히 버스 타고 막 지하철 타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이제 이미 저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검토하면서 이건 별로야? 알았어. 그럼 저걸 해볼까라고 자기를 달랠 필요도 없는 굉장히 자기랑 수월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인데 저는 무조건 가까운 거. 그래서 저는 최대 이제 도보 이제 15분 안에 있는 대로 운동을 끝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15분을 걸어가지 싫어서 안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한심했어요. 제가 예전에 언덕 위에 있는 집에 살 때는 그 언덕을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운동을 안 가더라고요. 언덕만 내려가면 있거든요. 코앞이에요. 근데 언덕을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정말 심각하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성향과 생활 루틴 야행성이면은 좀 헬스클럽 같은 데가 사실 제일 늦게 하죠. 그런 데는 12시 밤 12시까지 보통 하고 24시간 하는 곳도 있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했던 커브스 같은 경우는 9시 되면 닫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활 패턴을 생각해서 이제 최대한 결석을 안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작가님 도보로 15분 안에라는 조건이 있으면 되게 한정적이지 않아요? 고를 수 있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선택권이 되게 적어지지 않으실까? 사실 뭐 그거는 제가 그 서울 거주인이라는 이제 특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15분이면 제가 지방에 이제로 취직한 친구랑 얘기를 할 때
이제 본인은 요즘 필라테스가 유행을 해서 수강료가 많이 내려갔다라는 말을 하니까 친구가 근데 내가 사는 데는 아직까지 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전히 강의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확실히 이 접근성, 운동 접근성, 정보 접근성에 대한 어떤 지역의 불균형 문제도 운동을 권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지역은 여전히 여자 혼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젊은 여자가 너무 드물어서 어디에 가자마자 굉장히 부자유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이제 고려를 해서 그런 경우는 뭐 이제 홈트 같은 것도 추천을 하고 요즘에 링피트 같은 거 이제 재미있게 이제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들을 좀 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러게요. 생활에 맞는 꽤 루틴에 맞게 운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특권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서울에 제가 살기 때문에 가능한 조건이고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곳에 있는 분들에게는 있는 데를 가야 되는 운동을 맞아요.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냥 나는 선택 없이 가야 돼. 그 시간에 맞춰야 되는 것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내 경제 활동 상태나 어떤 뭐 출근하냐 뭐 프리랜서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식사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해주셨고 너무 좋은 얘기인데 들어본 얘기인데 왜냐면 작가님이 여러 운동을 섭렵하셨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애끼습니다 여러분. 듣고 가셔야 돼요.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운동하면서 마주치는 것들인데요. 운동복, 화장, 인스타, 운동사진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운동복 그냥 어떨 때는 헐렁한 옷이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움직이는데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좀 붙는 옷이 적절할 때도 있고 근데 또 붙는 옷은 부담스러우니까 이상하게 헐렁한 무슨 잠옷 같은 거 입고 나가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되게 몸이 좋은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짱 맞는 뭔가 그런 전문 운동복을 입은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괜히 너무 헐벗은 거 아니야? 우리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이게 양벽장 이런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남자분들한테 되게 자유롭게 입으니까 되게 편하겠다. 내 여자가 저 몸인데 저렇게 헐벗게 자신 있게 옷을 입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운동복에 대해서도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운동복이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고 되게 복잡한 지점이 교차하는 그 물품이기도 한데 사실상 지금의 미디어나 운동 산업이 보여주는 이야기하는 운동복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라기보다는 운동을 해서 가질 수 있는 몸에게 수여되는 약간 월계관, 트로피 같은 느낌이 좀 커요. 그래서 최근에 안다르라는 레깅스 쇼핑몰에서 이제 큰 몸의 여성을 그거 내세우면서 내가 편한 게 좋은 거야라고 하면서 그 여성이 되게 춤을 되게 자유롭게 추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운동과 그다음 활동성에 이제 초점을 맞춘 영상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 이전까지 사실 레깅스라는 건 여전히 여성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옷이고 정말 막 뒤태라는 말이 범람하는 굉장히 이제 성애화되어 버린 그런 아이템으로 운동을 하면서 편하게 입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서 어떤 기준에 도달한 여성들에게만 입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관음과 평가의 대상이 되고 이제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되는 옷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레깅스죠. 그래서 운동복 자체가 무슨 목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입기 위해서 구글에 이제 운동복 같은 거 치면 막 운동복 19, 뭐 운동복 뒤태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과연 이제 운동복을 사려는 여성들이 검색하는 것인가 아니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운동복을 파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막 이상하게 과도하게 이제 몸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포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운동복과 그다음에 여성이 운동을 하는 목적을 어디까지나 심미적인 거에만 여전히 제한을 하고 있고 운동을 할 때조차도 어떤 예뻐야 하고 보기 좋아야 한다라는 그런 관념이 투영된 거기도 하죠. 그래서 마르고 탄탄한 몸과 이제 그 멋진 운동복을 입은 것이 그 사람의 운동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처럼 이제 잘못 통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운동을 할 때 뭔가 이제 어떤 걸 입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 처음 필라테스 할 때는 제가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땀이 이제 나도 이게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이러니까 춥고 운동을 하는 도중에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호흡을 해서 이게 갈비뼈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게 중요한데 제가 항상 이렇게 풍덩한 걸 입고 오니까 선생님이 자꾸 제 옷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옷을 이렇게 더듬어서 만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그래 어쨌든 기능에서 필요한 거는 오케이. 하지만 요즘에 이 엄청난 그 인스타그래머블 시대에서 이 과연 내 운동복을 고르고 내가 운동복을 입고 하는 것들이 과연 오로지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위기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또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느 정도는 예쁜 운동복을 입고 멋진 운동복을 입고 나한테 잘 맞는 걸 입어서 기분을 내서 이렇게 파이팅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결국에는 그거를 누가 성애화를 하고 누가 대상화를 하고 누가 그 대상화된 이미지를 욕망해서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이거의 문제거든요. 사실 저는 여성들이 스스로 멋져 보이려고 운동복을 입는 것 자체는 그냥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이제 SNS 시대의 이 이미지의 시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좀 과잉된 감이 있긴 한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나 그냥 굉장히 소수고 특별하게 연출되고 전시된 상태지 정말 운동을 하는 그 순간에는 이 옷이 얼마나 예쁘고 이 옷을 입었을 때 라인이 어쩌고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지되어 있는 운동복의 이미지나 몸보다는 그 운동을 하는 순간의 어떤 역동성이나 그 느낌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인스타에 당연히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과정에 우리가 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라테스 수업도 좀 오래 다니다 보면은 새로 오신 분들은 항상 그 카메라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는 과정을 거치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은 새로 오신 분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 오셨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수업을 이제 몇 번 하고 나면 다들 이제 시뻘개져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운동하기 전에나 찍을 수 발발발 떨면서 나가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점점 그분도 사진을 점점 찍지 않게 되고 물론 좀 기운이 있을 땐 찍으시더라고요. 이제 몇 달 했더니 뭐 자기 보기엔 좀 이제 바디 쉐입이 마음에 든다 이러면 또 찍으시긴 하는데 대체로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그 기분과 그거를 내려고 이제 막 찍으시는데 또 운동의 경험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에 보면은 그 몸집이 큰 여성이 주짓수를 하면서 주짓수를 할 때는 내 삐져나온 뱃살이나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뭘 하는지가 중요하지라고 해서 그 몰입의 순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그 거울 앞에서의 괴로움에서 벗어난지 얘기하는 경험담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당연히 타인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멋지고 매력적인 이미지가 범람하는 시대지만 그럴수록 이제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하나의 어떤 연출된 이미지라는 거를 부지런히 자기한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뭐랄까 그렇게 운동복을 입고 싶거나 사진을 찍는 여성들을 저희가 비난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것도 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 즐거움일 수 있고 그것도 사실 긍정받아야 된다고 긍정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균형이 너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제 뭐 수영장 가서도 얼굴 화장을 지우지 안 지우는 건 괜찮은데 지우지 못하는 건 문제잖아요. 도저히 민낯을 보여주기가 너무 힘든 운동하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당연히 어떤 결과를 뭐 운동에서 성취를 해서 나의 결과를 드러내고 싶고 예쁜 옷을 입고 운동하는 모습들이 어쨌든 그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욕망을 부정하는라기보다는 운동할 때만큼만은 나의 얼굴이 어떻게 보여질까 내 몸이 어떻게 보여질까를 좀 벗어나는 자유의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선의 그쵸. 자유함의 경험을 느끼는 것에 좀 더 그것도 좀 의식하면서 운동장이나 운동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것 같이 염두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개인이 내면화된 시선이나 대상 바깥의 어떤 대상화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운동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몸에 집중하고 바라보는 경험이고 그 시간 그래야 좀 운동의 기능을 좀 잘 끌어낼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그 남들이 어떻게 볼까에 집중을 하면 다치기도 쉽고 운동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타인의 시선을 좀 덜 의식하고 자기한테 몰입하는 경험이 운동에서 시작이 돼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굳이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장소에 가서도 그 경험을 좀 더 확장시킬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 3년쯤 전부터 예전엔 항상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항상 화장을 하고 다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화장을 거의 안 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그냥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냥 어차피 나 퇴근하면 바로 운동 가야 되니까 운동 가서 또 화장 지우고 하면 막 들고 다녀야 되잖아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나 퇴근한 거 바로 운동할 거니까 그냥 간다. 물론 이제 직장에서도 화장을 해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압박이 다르지만 그때만이라도 좀 편하게 자기한테 집중을 해보고 그 땀 흘리고 일그러지는 그 얼굴도 자기가 처음 보는 새로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라테스 할 때 그 서로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면서 대화 한번 해본 적 없지만 우리의 그 일그러진 6개의 얼굴들을 보면서 굉장히 누구나 내밀한 얼굴을 뜨거운 보는. 전우회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저 사람은 저런 얼굴을 모르겠지 이러면서 뜨거운 전우회를 느끼는데 그러한 경험을 해보시면 그런 좀 소위 말하는 예쁘지 않아 보일 수 있는 내 얼굴도 되게 괜찮아요. 그건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경험이기도 하고 운동을 안 하거나 몰입을 안 하면 좀 못 보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의 어떤 앨범을 늘려간다는 마음으로 이게 예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한번 과감하게 이제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운동만큼 화장에 대척점에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내 몸에 되게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 외모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신경을 쓰고 화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진짜 정반대에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도 한번 지어보시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이 압박을 받고 당연하게 너무 당연하게 느꼈었는데 생활이라고 느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압박이었고 또 화장을 지우는 것도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걸 좀 안전하게 경험해 보시는 경험으로서의 운동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글쎄요. 그런 이미지들 인스타에 사진 올리실 때 정말 그런 실제 운동하는 얼굴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 화장 안 한 얼굴 그냥 땀 흘리고 이제 헐떡거리는 이미지 같은 것들도 많이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여성분들이 운동하는 여성분들 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여성분들 그게 당당하고 자신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런 이미지도 많아지고 또 그 이미지를 본 다른 여성들이 좀 더 빨리 용기 낼 수 있고 이런 것까지 가면 좋겠다. 그래서 운동복부터 뭐 화장 인스타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사실 남들은 운동하느라 정신 없어서 내가 화장을 했는지 예쁜지 관심도 없어요. 다만 이제 상대가 뭔가를 되게 잘하면 와 짱짱 이렇게 생각은 하지. 예. 운동하면서 맺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했던 커뮤니티도 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운동으로 이제 사춘기 때나 그 이후로 돌아가면 남성과 여성이 우정을 쌓을 때 운동이 매개가 되면 되게 좋겠다. 그 운동이 매개가 되면 되게 어떤 성평등의 문제라거나 젠더 역할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에서 느낄 수 있겠다. 서로 정말 평등하고 다름이나 차이도 훨씬 더 남성 안에서에도 차이도 여성성으로 비춰지는 낙인되는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이 당연히 신체적인 건 안 돼. 남자한테 안 돼라는 경험들이 있는데 여성이 내가 더 잘 단련된 운동으로 남자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작가님께서 할아버지와 이제 운동을 한 경험들의 시간이 있는데 되게 그것들이 운동으로만 할 수 있는 되게 소중한 기억이랑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으로 맺은 좀 특별한 인연 또 특별한 관계라는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거요? 배드민턴 배드민턴 전 할아버지와의 기억이 어떤 잔상이고 그게 제가 그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사이에 이제 외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 계셨는데 보통 딸의 집에 잘 안 오려고 하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래 머무르신 건 오로지 병원에 이제 오실 때뿐이었는데 그때 한 4박 5일 정도 저희 집에 계셨는데 저는 이제 그 생존 욕구가 되게 절절한 처녀였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별 관심이 없지만 집에 있는 어르신한테 되게 잘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있었고 그걸 굉장히 표출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그냥 사다 드리고 근데 이제 그게 끝이죠.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너무 심심하셨는지 제가 그때 배드민턴을 꽤 오래 쳤었는데 그 라켓을 보더니 치러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아니 할아버지가 이걸 할 줄 아나? 할아버지는 농사꾼이고 평생 운동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농부는 제외, 운동에서 제외. 할아버지 어린아이의 제외. 상상력이란 그런 거죠. 어린아이의 상상력이란 노인에다가 어. 농부고 농촌은 딱히 사실 스포츠나 액티비티가 있는 걸로 여겨지는 곳이 아니잖아요. 노동으로서의 노동의 뭐, 공간으로 저한테는 인식이 됐고 기껏해야 보는 거는 이제 뭐 집 나르시거나 트랙터 모는 거 이런 거였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할 줄 안다고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이제 미심쩍게 나갔어요. 나갔고 저는 이제 그때 배드민턴을 좀 오래 배웠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사실 저랑 좀 쳐줄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랠리가 꽤 오래 이어지면서 제가 그때 이거는 굉장히 그때 하면서도 그때 배드민턴을 쳤던 그 장소와 그때 그 시간과 이런 옆에 있던 대나무 숲 흔들리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이 나는데 공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서 할아버지한테 갔다가 그게 다시 또 포물선을 그리면서 저한테 날아올 때 그때 그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이 사람이 나는 막연히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의 어떤 활동성 그리고 배드민턴을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본인의 인생 어딘가에서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 쳤을 텐데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한 인간의 의외성 내가 나이 들고 그냥 농부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의 삶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와 보이지 처음부터 않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경험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하죠. 그 당시에는 4학년이었고 와 할아버지가 의외인데?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열심히 치죠. 열심히 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때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오면서 막 엘리베이터에서 엄청 제잘거렸었는데 보통 이제 저 같은 아이들은 어렸을 때 제잘거리면 어른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배드민턴 얘기를 되게 즐겁게 열심히 하고 그때 할아버지랑 그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오래전이어서 아마 언제 치셨냐 뭐 이런 얘기 오랜만에 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배드민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이제 뭐 너는 어디서 배우냐 뭐 이런 얘기를 배드민턴에 대한 이야기를 둘이 한참 했어요. 말하자면 둘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로 이제 공통 화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경험이었고 구체적인 대화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쩌면 20년 인생 통틀어서 할아버지와 제가 둘이서 이야기를 제대로 대화라는 거를 한 거는 그때가 유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되게 운동이 소통의 매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뭐 성별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른데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저는 그 실내 암벽 등반 할 때 되게 그 공간이 좋았던 거 하나는 그 뭐 성적으로 여성을 소비하는 분위기도 없었거니와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해나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은 특히 신체 능력보다는 단련되어진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어서 네네. 제가 한 8개월쯤 됐을 때 남자인 친구들을 데려가서 이제 같이 원데이 클래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보다 훨씬 더 크고 근력이 좋고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동을 가르쳐줄 수 있는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고 또 같이 운동 같은 시간대 하는 팀들이 뭐 여자분들도 있었지만 남자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뭔가 이제 다음 판을 깨야 된다고 했나? 그 다음 문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높은 것을 무서워해서 이제 거기서 멈춰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른 이전의 경험들에서는 그만해도 돼. 포기해도 괜찮아. 이렇게 뭐랄까 그게 배려이기도 하고 온화하게 더 이상 하기를 바라지 않은 포기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가 주였다면 거기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더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처음 받아본 거예요. 인상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나한테 주어진 메시지가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남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더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운동 영역에서 뭐 빨리 내려오라거나 뭐 나를 뭐 받쳐주려고 도와주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사람으로 날 대해주고 있구나. 이런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아주 뭐 친밀하게 지내거나 그렇게 지내진 않았지만 그렇게 운동의 발전 단계를 같이 보는 관계들도 되게 소중한 경험이고 인간관계의 다른 면을 넓혀보는 것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이
더 다른 사적인 관계에서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운동만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에서 어떻게 이렇게 쳐낼 건 쳐내시고 너무 이거는 사생활을 너무 간섭한다거나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 불편한 지점들은 뭐 건너뛰시는데 이게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는 힌트들이나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그건 조금 더 용기 내서 다가가 보셔도 되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제 좀 저희가 마무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1부에서는 운동이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오늘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 계획을 세우시면 좋으실지 그런 피드백들을 드렸는데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마음이나 태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운동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좀 걸리는 거는 조건적인 것 때문에 운동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네.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시간과 돈의 제약, 또 장소의 제약, 몸의 제약 때문에 운동을 하려고 하면 왜 사치인 것처럼 언감생심 너가 어떻게 그런 몸으로 라는 비난을 받을 걸 감수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이 또 다른 뭐랄까요 다이어트를 안 하지만 좋은 몸은 가져야 되는 운동하는 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들 또 혹은 벌크업된 요즘엔 몸도 이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런 벌크업된 몸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 또는 뭐 정상성을 추구하는 목표 그 안에 정상성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운동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 또 운동하자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그런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사실 섬세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여성의 몸이 벌크업 될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벌크업 되는 몸, 강한 몸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벌크업 된 몸만이 굉장히 강한 옳은 몸이고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은 어떤 소위 말하는 뭐 간이 얇은 몸이나 근육이 없는 작은 몸들은 열등한 몸이다라는 것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전과 어떤 몸도 다양한 몸도 의미가 있다가 또 다른 어떤 획일화나 다른 몸을 배제하는 다른 경험을 배제하는 걸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 뭔가에 대해서 좋은 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사람들의 경험이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운동은 아직까지는 잉여 자본이나 이제 잉여 체력의 영역에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것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자신의 운동 경험 같은 것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도전을 하시면 좋지만 항상 그렇듯이 부정적인 감정을 동기로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나 수치심 그리고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항상 경계를 해야 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이건 해야 돼. 혹은 운동 안 하면 운동 안 하면 뭐 난 너무 약하고 게으른 것 같아 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 정도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강요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동기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은 쉽게 되게 많은 것들을 지우고 또 다른 어떤 억압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자신의 기준과 관점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없는 걸 아는 거 이런 거는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성과나 성취 중심 같은 경우가 되면은 굉장히 쉽게 지치게 되고 좀 포기하기 쉬워요. 물론 그 성과와 성취를 쌓아가는 재미로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본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와 성취에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조금씩 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뭐 세수를 매일 한다고 해서 그게 쌓여서 뭔가를 이루진 않잖아요. 다음날 일어나면 또 더러워져 있고. 네, 그렇죠. 이제 운동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열심히 운동을 해도 한 이틀 쉬면 다시 좀 돌아와 버리고. 근데 그거를 의미 없다거나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세수했
어차피 내일 더러워질 건데 왜 또 세수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날의 이제 의미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 싶은데요.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세수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또 그 아침을 시작하는 나의 어떤 뭐 건강한 뭐 의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운동도 당장 뭐 뉴스에서 막 30분 이상 운동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 뭐 이런 얘기 맨날 그쵸. 나오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심박수 최대 도달하지 않도록 운동하면 의미 없어 이런 뉴스 맨날 의미 없대요. 맨날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르면 중요한 얘기야. 정말 힘든 운동만 운동으로서의 기능이 그쵸. 있고 성취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은 도움닫기로서의 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30분 이상 땀나게 운동을 하려면 그만큼의 체력도 올라와야 되고 그만큼의 기력이나 어떤 그 운동의 재미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그래 그렇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수치에 안 잡히는 나만의 뭔가 이제 쌓이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다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의 목표나 어떤 운동의 모양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 몸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하려면 다양한 운동의 모습이나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비교도 덜 하게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나는 운동하고 싶은데 저런 TV에 나오는 운동을 하고 싶잖아요. 사실 필라테스 테스트 유행하면 여자 연예인들이 그렇게 한대. 그럼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비싸고 네. 나는 왜 그걸 할 만한 여력이 안 될까라는 사실 그런 마음도 들거든요. 좋은 운동복 그런 걸 정말 최고의 상태에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맞아요. 있는데 그런 것들 분명히 소외를 낳고 또 사실 저는 다행히 아주 심각한 장애는 없지만 장애가 있으신 분은 아예 그거를 돈이나 시간과는 상관없이 아예 선택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자 또 운동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운동의 기준도 자기한테 출발하고 욕구도 자기한테 출발하고 방식도 내 몸에 맞게 한다면 만족도도 있고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상상력을 더하신다면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하나의 정말 뭐 요즘 자존감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나는 왜 자존감이 없는 나를 탓하면서 자존감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그런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만족스러운지를 좀 잘 점검해 가시면서 운동을 하시고 또 쉬셔도 되고 사실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건 운동 안 하는 기간도 괜찮다. 긍정해주는 부분이 되게 안심도 되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위로도 받고 쉬어도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도 들어서 그게 가장 큰 위로이고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좀 기억하시는 운동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작가님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네. 좀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팟캐스트 참여한 소감 또 한마디 또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 있으시면 그거 말씀 듣고 작가님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운동 에세이도 냈고 여기 와서 뭐 운동 팁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운동 능력이 굉장히 별로인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6살에게 간판을 읽어주는 8살의 심정으로 이제 그래도 제가 이 정도 시행착오를 해봤으니 요거는 좀 피하시면은 좀 덜 부상이 있더라 이 정도의 태도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서 또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누워 있으신 분들 알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인간이 자기가 직접 겪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느 날 운동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거나 너무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 한번 운동 책을 낸 인간도 하기 싫어하는데 자연스러운 거다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운동을 하기 싫은데 그냥 좀 더 한번 몸을 일으킬 뿐이다 이 생각을 하시면 본인이 그렇게 막 대단히 게을러서도 아니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의 한 끗 차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서 좀 편하게 너무 애쓰지 않으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진송 작가님과 함께 오늘은 운동하러 가야 하는 데를 다뤄보았습니다. 남에게 평가받는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며 살아가는 삶의 기초로 몸을 다시 볼 수 있었고 여성에게 바라는 몸집과 제한을 뛰어넘는 몸쓰기인 운동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느끼면서 또 성에 관한 결정을 할 때도 당당한 태도로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너무 비장하거나 거창하지 않는 또 내 몸과 조건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워보시면서 운동하는 삶이 만들어낼 작은 일상의 변화들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즌2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 또 다음 시즌 책방에서도 잘 준비해서 다른 이슈 또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